민주당과 문파들, 좌파들의 손혜원, 서영교 구하기. 점이 가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 지금 자꾸 제가 워낙 재치 있게 써주셔가지고요. 창성장은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창성장은 누구 겁니까? 진짜 창성장은 누구 겁니까? 네, 참. 자, 근데 서방이 전문가죠. 네. 이번에 보면은 문파들이 이제 완전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손혜원은 믿어주고 얼마나 눈물겼습니까? 그다음에 서영교는 운동권 오빠들이 쉴드 쳐가지고 말하자면은 이제 법사위에서 그 간사만 그만두게 하고 그다음에 손혜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믿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민주당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라고 여론 돌아가는 거 모를까요? 이거는 DJ 때 그 세상을 뒤집어 엎어놨던 옷 로비보다도 더 핫하고 더 화끈하고 더 짜릿하고 아주 맨독성이 있는 정치적인 아젠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왜 이렇게 둘이 뭉실에다가 비난을 무릅썼을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는 결국 민주당은 문파들의 그 기세에 대해서 무서웠던 겁니다. 뭐 문파들 뿐이겠어요. 문파라고 자처하는 뭐 황교 땡이니 뭐 이런 사람부터 뭐 이동 땡, 뭐 어저께 나온 사람들 보세요. 주진 땡 해갖고 그냥 손혜원을 쫙 쉴드를 치니까 그 기세에 무서웠던 거고요. 또 서영교는요. 민주당 안에 있는 그 운동권들이 우리 귀여운 곰돌이 영교 이러면서 감싸 안은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손혜원이 누굽니까? 진짜 안철수 말대로 누굽니까? 친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손을 대지 못한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자세하게 문파들이 어떤 식으로 쉴드를 쳤는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참 민주당이요. 이 손혜원 씨 사건의 폭발력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한 기억이 다 하나씩 있어요. 솔직히 부동산 남들은 부동산 값 오르니까 하여튼 피해의식 뭐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젊은이들은 아무리 평생 돈 벌어도 이 대한민국에 내 땅 한 평 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건드린 거예요. 손혜원 씨가 그동안 막말 하더니만 모든 정의의 사도, 자기는 도덕의 뭐 옹호자, 도덕을 지킨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주장해 왔었지요. 그랬는데 아니고 보니까 뒤에는 검은 얼굴이 드러난 겁니다. 그것도 어떤 검은 얼굴? 부동산과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복부인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물론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은 복부인들이 미리 탁 보고 찍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받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파장을 지금 민주당이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알더라도 손혜원 씨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다. 손을 못 대고 이렇게 뜨거운 감자처럼 있는 거죠. 이게 참 민주당 참 저도 뭐 정당에 한때 지금 정당에 몸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한때 담아 봤었습니다만 저건 아닌데. 그리고요 자기 지지자한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뭐 노빠인지 무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손혜원 구하기에 나섰지요.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음모론 이야기합니다. 손혜원 씨의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재벌들이 무슨 뭐 기업이 그 땅을 가지고 개발하려니까 손혜원이 막았다. 손혜원이가 그 재벌 측의 공격을 받고 있다. 보수 정권이 손혜원을 죽이기 위해서 뭐 탄압하고 있다. 보수 정권이죠. 보수 세력이죠. 이런 식으로 똘똘 음모론을 치면서 손혜원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거요. 보호할 가치가 없습니다.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꼴통령 문재인님께서 손혜원과 서영도 계속 화이팅 이러면서 10,000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꼴통령 문재인님과 함께 손혜원 서영교 화이팅 화이팅. 요새 왜 이렇게 괜히 사람들이 그 웃을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 아는 친구들도 왠지 기분 좋은 듯 해갖고 막 이래요. 그래서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손혜원 말이야 이래가면서 참 은근히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문파들의 이른바 어설픈 전략에 대해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SBS에서는 모회사인 태영이 아파트를 지려고 했는데 손혜원이 그걸 방해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다. SBS가 손혜원을 말하자면 음해한 거다. 이렇게 음모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SBS 저도 이제 가끔 방송하러 가서 보지만 거기 간단치 않습니다. 거기 노조가요.
사장하고 뭐 물러나라 뭐 이래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가 그 정도로 강력한데 어디다가 더구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SBS 분위기조차 모르는 문바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의 태영은 완전히 손 뗐습니다. 하도 그 안에서 난리를 쳐서. 그래서 이 음모론은 택도 없다로 이제 결론이 나겠습니다. 어설프게 갖다 붙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최종 목표 김영숙 여사다. 이렇게 문바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손혜원하고 말하자면은 이 친하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를 아까 김영숙이라고 했습니까? 김정숙 여사를 해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엮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혜원을 보호해야 된다. 야, 진짜 머리 나쁜 문바입니다, 여러분. 저는 글쎄 여기에 그렇게까지 김정숙 여사하고 손혜원을 엮지는 않았어요. 손혜원이 김정수 여사를 정숙이 하면서 팔고 다녔다. 여기까지만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문바들의 논리라고 하면은 손혜원과 김정숙은 경제 공동체 이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단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막 앞세우고. 아니 우리는 생각도 안 하는데 문바들은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최종 목표가 어떻게 해서 김정숙 여사예요? 손혜원인 거지. 이 문바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문바들은 혹시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아직 하나가 안 나왔습니다. 네. 써주셨네요. 네. 손혜원은 우파가 보낸 자객이다. 이제 이 음모까지.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제발 저린 문바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손혜원이 산 것 가운데서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뭐 차명거래라도 보낸 것이 있느냐 묻고 싶어요. 우리는 생각도 안 하는데 문바들이 왜 최종 목표가 김정숙 여사다 이렇게 딱 내걸고 동원령을 내렸나 이거죠. 자, 스스로 말을 만들어서 이 상냥하릇한 분위기를 내는 걸로 봐서 문바의 그 집단 속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우파의 첩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황당한 일을 문바가 더구나 행동 강령으로 마지막 최종 목표는 김정숙 여사다. 이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SBS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그런 속된 찌라시가 돌았어요. 급히 찌라시를 만들어 보낸 것 같습니다. 아마 손혜원 측이든 문바든지 간에 무슨 민주당 측이든 간에 그 찌라시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만들어서 찌라시 공구본이 있습니다. 여의도 네. 바닥에는요. 넘기면 쫙 돕니다.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찌라시는 말 그대로 찌라시일 뿐이고요. 근데 SBS에서 발끈했지요. 태영은 거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른바 이제 호남권에 있는 어느 회사가 그것도 조선내화가 잘 압니다. 그 동네를. 옹금동에 목포 사람이잖아요. 네. 네. 있는 조선내화 자리에다 아파트를 지으려 했다. 그러니까 조선내화는 이제 결국 이제 아파트 안 짓고 문화재로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땅 산 거기는 조선내화 지역으로부터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기들은 무슨 아파트 짓는 걸 막기 위해서 땅을 사고 건물 샀다? 이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조선내화 터에 아파트 건설 이야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샀던 이른바 이번에 뭐 11만 평방미터 자리에는 그게 없어. 조선내화가 뭘 떨어진대요. 그런데 거기다 아주 집단으로 사면서 아파트 짓는 걸 막기 위해서 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자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자꾸 말을 바꾸는데 이래서는 안 되고요. 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꾸 이제 손혜원 이야기만 하는데 서영교 의원이 진짜 문제 많습니다. 그게 자꾸 더 많죠. 네, 서영교 의원 이야기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그건 정말 부도덕한 거예요. 아니 판사를 불러다가 민원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누구 무슨 성추행 관련해 가지고 지인의 그걸 봐달라고 이야기했다. 게다가 또 그것이 이제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또 연락이 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야, 그야말로 이거야말로 적폐고 사법농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게다가 이제 검찰 조사도 서면으로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4명의 가운데 2명은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서영교는 서면으로 끝났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검찰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법원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러브하와님께서 이 구독료라고 1.99불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보내주시네요. 네, 네, 그다음에 네, 고맙습니다. 이의균님께서 KBS 시청률 거부운동 함께하자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서 고맙습니다. 2,000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앞서 서영교 이걸 하게 되면은 서영교
건은요 굉장히 이제 심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심각하냐면 서영교가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재판 로비를 한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바바리맨으로서 이미 전과가 있어서 벌금을 300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서영교가 지인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판사를 불러가지고 공연 음란죄로 3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두 번째 범행의 경우는 이거는 강제추행 미수입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여자가 지나가니까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이 공연 음란을 한 다음에 여자한테 다가가가지고 여성을 끌어안으려고 했는데 그 여성이 우산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정말 난투극을 벌여서 정말 용감한 여성인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강제추행 미수가 됐어요. 근데 서영교가 이 재판을 앞서서 이 판사를 불러갖고 뭐라고 했냐면 강제추행 미수가 아니라 공연 음란죄로 해달라. 죄명을 바꿔주고 벌금형으로 해달라.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됐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이거는 빼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징역 1, 2년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금 500만 원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건 보통 정말 재판농단 정도가 아니라 추한 하나의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간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영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 캠프에서 도와준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서영교 의원은 밝혀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 지인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무엇을 도와줬는지 그냥 거기서 커피 타주고 뭐 오는 손님 맞이하고 서영교 화이팅 이것만 했을까요? 그런데 서영교가 저렇게 발벗고 나서가지고 구체적으로 강제추행 미수를 말하자면 공연 음란죄로 바꿔달라고까지 했을까요? 여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나서 입 싹 씻었을까요? 그 지인이 여러분 거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거는 터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안은요. 어느 국회의원님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서영교는 자기 딸이 파워포인트 뭐 한다고 해갖고 보좌관으로 했다가 그게 들통이 나왔고 정말 쫓겨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고요? 민주당을 너무 사랑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탈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조사를 해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이에요. 저건 이제 직권남용이죠. 네. 게다가 그때 법사위원이었습니다. 법사위원 해당 업무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판사에게 압력이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현재 이제 그 압력을 받은 사람들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은 의원직 내놔야 됩니다. 저 정도면요. 아니 얼른 내놓으라고 해야 돼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게다가 아니 민주당 잘하고 있어요. 그냥 가라고 하세요. 미국에서요. 네. 미국 민주당이 두 개 전략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끄집어 내릴 것인가, 놔둘 것인가. 근데 네. 놔둬야 된다. 선거를 위해서 뭐 이런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서영교 의원 저는 굉장히 뻔뻔한 겁니다. 서영교 의원이 이화여대 학생회장 출신이죠? 네. 맞죠. 그렇다고. 전형적인 운동권 출신입니다. 운동권 출신들의 민낯을 그래서 어디 가서 다시 한번 이화여대 나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네. 한번 보여준 거 아니 뭐 이화여대 나오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난 특히 운동권 출신들의 민낯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앞에서는 정의와 도덕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온갖 압력하고 청탁하고 돈 벌고 뒷거리하는 거 이거 지금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제발 그런 분들이 조용히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뭐 정의니 도덕이 이런 줄 안 했으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않겠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온갖 정의는 자기가 독점하고 온갖 도덕은 자기가 독점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래서 정말 이래서 싫습니다. 이래서요. 이래서. 네. 네. 자, 무소의 뿔님께서 10,000원 두 분 화이팅입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성폭력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정말 어디서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서영교 의원이 2015년 8월에 한 발언입니다. 자기가 한 말 여기에 대해서 서영교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바로 운동권의 민낯인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하는 짓은 이거 반대로 하는 거. 자, 이제 좌파 정권은 여러분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좌파 정권에 대해서 진보라는 생각에서 그래도 좀 뭔가
그 보수가 진짜 못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 우리 보수가 폭망했으니까 한번 니들 어떻게 하나 보자 했는데 하늘이 두 쪽 나도 여러분 이제 좌파 정권은 안 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뼈저리게 정말 피말리게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좌파 정권 절대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자, 좌파가 무능한 건 오케이 인정합니다. 게다가 오만합니다. 오만에 넘어서 대한민국을 이상한 방향을 끌고 갔습니다. 미래를 모르고 과거에만 얽매이면서 대한민국을 이상한 나라로 떨어뜨리는 그런 좌파. 이제는 진저리가 납니다. 도덕, 정의 이야기하는 이중적인 좌파.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걸 진짜 네, 우리 정리합시다. 보수, 네, 우리 보수 유능해져야 됩니다. 우리 보수 정말 깨끗해져야 되고요. 우리 보수.